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유석현입니다. 5월 3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케이스들이, 새로운 환례들이 발생이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등교 계약을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언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이 결과를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그 호흡기 바이러스,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이런 우리나라의 방학이 얼마나 이 인플루엔자 전파력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발간하고 있는 저널 오브 인펙셔스 디지라는 유명한 국제 감염 저널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PDF 파일을 받아서 볼게요. 예.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전파와 관련돼서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학령기 아동들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이 소셜 컨택트가 사회적 그런 접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공간은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은 여러 논문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 이 인플루엔자 유행 그리고 인플루엔자 전파와 관련돼서 관리 방안에 있어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이 학교와 관련된 지역의 어떤 폐쇄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령기 아동들의 어떤 행태 변화를 통해서 이 인플루엔자 전파를 저감하는 그런 관리 방안을 여러 국가들에서 꾀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학교 방학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런 공중보건적인 그런 이유만으로 이 학교를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폐쇄하는 것도 있지만 폐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많은 국가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려를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고려 안 하는 국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이 학교 방학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 인플루엔자 전파에 있어 저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인플루엔자 유행과 그리고 학교 방학 또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이 이미 많이 발표된 바 있고요. 근데 많은 국가들이 보통은 이런 봄방학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프리엠티브 스쿨 클로저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경보가 발령되고 이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 폐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시행하는 그런 학교 폐쇄 방법이 이 프리엠티브 스쿨 클로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홍콩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이 되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교육부에서 그 음, 그 이제
이 학교 학사 운영 다양한 내실화 방안을 이제 발표해서 학교별로 이제 봄방학 관련돼서 이 봄방학을 좀 줄이고 아니면 다른 뭐 월별로 단기 체험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화된 계획을 2014년 후반기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방학이 있죠. 보통 3월 이전에 이제 시행이 돼서 3월 1일 날 이제 개학하는 형식인데 과연 이런 봄방학이 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저감에 있어서 유행 저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 보는 연구입니다. 다행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봄방학 기간 동안에 우연찮게 이 인플루엔자의 그 유행이 전에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2014년,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석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방법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4시즌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보통 인플루엔자 유행은 10월부터 예, 죄송합니다. 10월부터 5월 사이에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트랜스미션, 그 유행이, 보통 이 겨울에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방학이, 보통 2월에서 2, 3주간 시행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알려져 있죠. 시행되고 있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3, 14절기, 2014, 15절기, 2015, 16절기에 인플루엔자의 그 유행의 픽 시즌이 우연찮게 우리나라의 봄방학과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하지만 2016절기, 16, 17절기, 18, 19절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봄방학 시행 이전에 이제 종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하고 요 3개년도만 이제 넣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의 그 액티비티, 인플루엔자 활동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그 표본감지 체계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지 체계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했고 그 표본 감시 기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 200개의 그런 표본 감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라이크 릴리스에 관련된 그 위클리 데이터, 주별 감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주별로 또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병원체에 대한 감시 활동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이제 수집을 해서 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검출률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라이크 일리스 에 관련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그 호소하는 그런 환자 ILI라고 하거든요. 그 ILI에 대한 부분들을 곱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액티비티를 이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곱하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라이크 일리스 즉 ILI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다 인플루엔자를 갖고 있는 경우 다 인플루엔자 갖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그 외에 뭐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메타뉴보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내어놓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디텍션 레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을 IR에 곱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액티비티를 이제 추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별로 이거를 잘 쪼개서
일별로 또 추정을 해서 일별 인플루엔자 라기리스의 인플루엔자의 액티비티를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 유행과 그리고 이 봄방학과의 어떤 연관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을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Effective Reproductive Number RT라는 값을 산출했습니다. 우리 보통 Reproductive Number라는 것은 한 명이 감염됐을 때 몇 명한테 다음 세대로 몇 명한테 이게 더 전파가 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1 이상이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유행이 계속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1 미칠 경우에는 전파력이 한 사람이 감염됐으면 다음번 사람한테 한 사람 미만으로 감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행 가능성이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펙티브 리프로덕티브 넘버는 이 리프로덕티브 넘버를 지속적으로 추정을 함으로 해서 중간중간 어떤 인터벤션들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벤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변함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RT 값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 1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가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 외에 이제 그 좀 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예,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팩터 1을 보게 되면 이제 A, B, C 패널이 있는데요. A 패널 같은 경우는 2013, 14절기, B 패널 같은 경우는 14, 15절기, 15, 16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A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은 에피데미올로지컬 위크를 나타내고요. Y축은 인플루엔자 액티비티를 나타냅니다. 진한 실선이 이제 인플루엔자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실선이고요. 그리고 그레이 회색 실선이 이펙티브 리프렉터 넘버를 나타내는 실선이고 점선 같은 경우는 이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한 값입니다. 이 좀 더 진한 이 바는 이 막대기는 요거는 이제 설날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봄방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이 패널 A 같은 경우는 이 RT 값이 어떤 특정 시기에 1m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봄방학 시기에 봄방학이 끝난 이후에 다시 리바운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봄방학 시작과 동시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떨어지는 것을 1m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회색은 이제 봄방학 설날이고요. 설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패널 2015 16절기 같은 경우는 봄방학과 함께 이 이펙티브 리프렉 넘버 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엔 1m로 떨어져서 유지를 하다가 봄방학 종료와 동시에 다시 약간 리바운드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봄방학 시행 전과 그리고 봄방학 기간 중 그리고 봄방학 시행 이후 간에 시행 전과 그리고 시행 기간 동안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약 26%에서 죄송합니다. 27%에서 A패널, A패널부터 C패널까지 비교해 보았을 때 27%에서 36%로 그 인플루엔자의 전파력이 이미디어트하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감소됨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령별로도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질병관리부 감시 자료는 또 이렇게 연령별로 또 나타내는데요. 연령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제 A 같은 경우는 아까 A 패널에 해당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봄방학 시기에 오버롤한 전체 연령 그룹에서 감소된 그 인플루엔자 액티비티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타 연령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봄방학 시기에 맞춰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령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고 Y축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액티비티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그 Y축 같은 경우 그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보시면 그 크기가 이 유행의 크기가 이 학령기 때에서의 연령에서의 그 크기가 타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B패널에 해당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패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오버롤 하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약 27%에서 36% 오버롤한 그 감소 효과를 파악됐지만 연령별로 보았을 때 학령기에서 이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짐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연령 그룹보다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효과가 뛰어났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몇몇 연구들에서 이 학령기에서의 아이들이 학령기에서의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을 리딩하는 그런 에이지 그룹으로 지역사회의 그 유행을 이끄는 시작을 이끄는 연령 그룹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보았을 때 학령기의 그룹이 타 연령 유행을 리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의 독감 유행,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어서 학령기 애들이 지역사회 유행을 이끈다라고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구구의 논문들에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그 인플루엔자 유행기에 특히 인플루엔자의 어떤 그 유행 정점에서 시작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유행 완전 중간 어떤 특정 시점에서 시작된 이러한 봄방학, 계획된 봄방학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어서 학령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 연령에서의 그런 그 연령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유행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주었다라고 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 때 물론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인플루엔자 유행 때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을 낮추기 저감하기 위해서 그 프리엠티브 스쿨 클로저, 리액티브 스쿨 클로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그 메디컬 서비스라든지 어떤 지역 퍼블릭 헬스 리소스들을 공중보건의 어떤 자원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봄 방학과 관련된 논의들, 특히 이제 봄 방학을 어떤 겨울 방학에 봄 방학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교육부에서 이제 언급하 있던 그런 다양한 학사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런 보건학적 측면들이 고려가 돼서 봄방학을 그 인플루엔자 유행과 맞춰 시행함으로 해서 다양한 학사 운영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그런 공중보건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